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단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랑의 결실을 10달간 뱃속에 품고 긴 기다림 끝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들. 하지만 엄마는 과연 여자라서 행복할 수만 있을까? 눈치라고 해야 되나? 네, 또 애도 아프고 또 3개월 정도 뭐 휴가 준다고 하는데 그건 이상으로는 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쉬는 걸로 해서. 사실 일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삭이 돼도 지금 배는 불렀지만 그 일을 뭐 관두고 싶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좀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남을 시선을 하게 되니까 여자라서. 엄마가 되는 순간 여성들은 세상의 편견 하나를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말한다. 나는 일하고 싶다고. 그런 그녀들에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 지난 10월 28일 전북 진안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저출산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계층 분석, 그런 알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에는 군청 전 부서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3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임신부들이 건강하도록 유기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진안군은 지난 2009년 출산율 2.06명으로 232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05년에 1.0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4년 사이 진안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명, 3명은 기본이에요. 2명 이상 기본이에요. 저희 과가 임산부가 많아요. 3명인데 지금 2명은 애 낳으러 들어갔고요. 지금 1명은 다음 달 한 15일 정도 출산하러 들어갈 거예요.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출산할 직원이에요. 예정이? 11월 초에요. 초요? 네. 몇 번째 애기세요? 첫 번째. 계획 있으세요? 네, 확실하진 않은데요. 네. 힘들고 하니까 첫째만 낳고 싶은데 네. 최대 둘째까지? 끝까지? 네. 진안군의 이러한 분위기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3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 이곳 진안으로 내려왔다는 송영철 씨. 그럼 여기서 농사는 뭐 지시는 거예요? 뭐 벼농사하고 그다음에 닭 키우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귀농의 꿈을 안고 논농사며 밭농사에 양계장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확이 많지 않은 초보 농사꾼이다. 영철 시내는 요즘 보기 드문 다둥이 가정이다. 슬아이는 4명의 아이들이 있다. 도시에서만 살던 영철 씨 부부가 이곳 진안까지 내려오게 된 데에는 아이들의 양육 문제도 한몫을 했다. 아기가 몇 명이에요, 총? 4명입니다. 여기서 다 낳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여기서 낳지 않고 셋은 부천에서 낳고요. 하나는 여기 와가지고 생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부천에 계속 있었으면 안 낳을 수도 있었어요. 예, 여기 도시에 있을 때는 옆집 엄마가 애들 뭐 가르쳐? 뭐해? 우리 애들 이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라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거에 노출이 없고 그 다음에 유치원, 그때는 유치원을 둘을 다녔어요. 둘 유치원비 내고 뭐 하면서 또 뭐 집이 있고 뭐 그러면 또 지원이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다 내고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아, 이겁니다. 이게 네, 이게 그랬던 부부가 이곳 진안에 와서 12개월까지 나오더라고요. 다시 넷째를 가진 것이다. 네, 보건소에 넷째를 낳고 나서는 뜻밖의 방문도 받았다고 한다. 무슨 뭐라 그래? 군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요. 군수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미역하고 기저귀 들고 오셨어요. 네 번째를 낳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면마다 이제 그 해 출산한 엄마들한테 이렇게 가신대요. 그래갖고 방문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120만 원, 셋째부터는 장려금이 360만 원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정말 애들이 정말 귀하다. 애들을 낳으면은 뭐 사회에서 키워준다. 뭐 교육도 시켜준다. 그런 생각들이 생긴다면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 제도만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 진안군 출산율 상승의 핵심은 출산과 보육, 교육을 하나로 잇는 이른바 패키지 정책에 있다. 출산 전후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지원의 대상이 된다. 동생 한 명이랑 저요. 누나랑 형아랑 저요. 3명? 네. 형제가 몇 명 돼? 저요? 4명, 아니 4명이요. 저까지 합해서. 4명? 출산 시에는 출산 도우미를,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는 농가 도우미를 파견해 출산 여성들을 돕는가 하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측면의 지원은 더욱 활발하다. 진안군은 지난 2006년 이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역 내 열악한 보육시설을 정비하고 3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보육비도 지원한다. 진안군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좋은 보육시설,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일단은 진안군에서 지어주셨고 내년부터는 반을 4반 정도 더 늘려서 영영아 보육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영세들이라서 갓난아기들이라서 좀 맡기시는 것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여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시설이나 교사, 보육교사 1대3 그런 것 정확히 지켜서 보육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토피와 천식 등 최근 어린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과 관련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저희 이제 진안군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유치원에 와가지고 아이들 아토피나 천식 같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조금 이제 상태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이제 다른 진료나 아니면 보습제 같은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게 됐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더 날려고는 하는데 좀 능력이 좀 폈을 때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또 앞에도 경쟁적으로 낳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따라가줘야지 또 이렇게 좀 풍성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는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진안군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농촌 지역임에도 꾸준히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만큼이나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다.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고 자연히 여성의 사회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라왔다. 하지만 그런 일본 사회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도쿄시 에도가와구의 구의원인 43살의 우에다 레이코 씨. 가족과 함께 오붓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은 여느 엄마들과 다르지 않지만 레이코 씨는 이곳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볼일이 있다.
ぱり保育園に入れないっていうのは10年前と今と変わらないようで、시간이 날 때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레이코 씨. 預かりみたいのがもうちょっと増やしてほしいとか、夏休みとかも結構長い間日数が決まってるから、それをもうずっと365日ぐらいに。 레이코 씨는 특히 워킹맘들의 고충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모아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逆に皆さんの話を聞くことで励ましになりますし、あやってさっきも制度は当てにならないので自分で何とかしているんだっていうお声を聞くと、ずっと国とか行政に頼らず自分の足で歩いてらっしゃるたくましいお母さんたちがいるんだと思うと非常に元気を。 레이코 씨가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펼 수 있었던 데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 うちは旦那も手伝うので。完璧。私が手伝ってるぐらい。うちは全部一緒にやります。普段もね、早く帰った時はやります。そうですね。普段。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이 없었다면 오늘의 레이코 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레이코 씨는 평범한 워킹맘이었다고 한다. 그런 레이코 씨가 구의원으로 변신한 데에는 사연이 있다. 둘째를 낳은 후 겪은 억울한 일이 처음 워킹맘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きちっとそこにのっとって上司に、出産日が8月なので上旬なので、きちっとしたキャリアというか仕事の引き渡しとかいない間のあと育児休暇をどのぐらい取れるのかっていうご相談をしようと思ったらば、ようやっと今日僕は退職してくれるっていうと思って相談に乗ったのにまだ続けたいのかって怒鳴られたんですね。で結婚したり妊娠で辞めるのは女性社員の美徳だっていうふうに説教されまして、で確かに法律的には取れますよねって言ったらば、そういうのを社則を悪用するって怒られて、結局辞表を書くように促されたんですね。で私も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て、それまで日本って法治国家だと思ってたんですよ。 레이코 씨는 그 일이 있은 후 자신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마침내 지난 99년 에도가와 워크맘이라는 육아지원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워킹맘들끼리 육아 정보도 교환하고 고민도 나누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例えば1週間、お出汁をねスープで冷凍しとけば家事の手が抜けるよとか、夫に家事を機嫌よくさせる方法とか、もうちょっとお金でねお皿洗い機食洗機自走車を買って家事を手抜きしようとか、そういうお母さん同士の生活に根ざした。 하지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区長が区長で当時の区長は働きながら子育て1頭もな2頭ですって平気で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納税者に向かって。でそれでなんていう区でなんていう区議会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思ったんですね。その時は区議になろう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が、その後ずっと働きかけして何一つ変わらないので、それで区議になったっていう感じでしょうか。 결국 자신이 직접 워킹맘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결심한 레이코 씨는 지난 2007년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정당의 공천 없이 에도가와구 구의원에 당선된 최초의 여성이 됐다. 実際にいろいろな行政マンや議員の人に会うと、当事者の働くお母さんがすごく少ないというところで、やはり政治の世界にもですね、意思決定機関に
女性がいないと変わっていかないことにやはり政治ってそれまで無関心な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政治に当事者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2007年に立候補をいたしましてですね、地域の皆さんにもぜひ働くお母さんの代表として頑張ってほしいという声も頂戴したところで立候補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当時は何の政党の推薦も公認もいただかず無所属でインディペンデントで出まして、それで当選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레이코 씨는 내년에 있을 구의원 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그녀가 해결해야 할 지역 여성들의 현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레이코 씨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다. 諦めて仕事を辞めてしまうと生涯の年収が1億円ぐらい変わってきてしまうと。で子育てでキャリアを断絶するとコンピューターなんかも皆さん扱えなくなると、スーパーのバイト、一流大学を出ててもスーパーのバイトしかないっていうことを私はやはり憂慮して。 레이코 씨에게는 꿈이 있다. 여성들이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레이코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私は仲間たちと楽しく働きながら子育てをすることが後に続く仲間たちが私もやれそう、楽しそうだって思っ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ことが我々女性が後に続く人たちにできることだなと。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1989년. 출산율이 1.57명까지 급락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95년 처음 만들어진 것이 엔젤 플랜이다. 이후 5년 주기로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급기야 2006년에는 1.26명이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エンゼルプランと新エンゼルプランは特に保育サービス、保育所を中心とした保育サービスの充実が中心だったので、例えば働き方の問題の話はあまり全然ほとんど触れてなくて、1990年代ですけど、その時にはまだ子供を産み育てやすい環境が不十分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출산율 1.26명의 충격에 지금까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까지의 대책은 주로 일시적인 출산 축하금 지급과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머물러 있었다. 육아를 위한 비용의 일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성들에게 주어진 육아의 부담은 결국 그대로였던 것이다. 특히 일과 육아를 모두 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정책이었다. 여성들은 여전히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저출산 5개년 계획에 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도입했다. これまでの少子化対策というふうな表現をやめて子ども子育て支援というふうな言い方をしてますけど、これは少子化対策っていうとどうしても子どもの数が減ってるからそれに対して対応していくっていうふうなニュアンスが出てしまうんですけど、数を増やしたらいいんだっていうものではないと、子どもと、子どもを育てる親御さんを応援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理念を打ち出しています。でそれからなので子育てっていうのはその個人だけが行うものじゃなくて社会全体で支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大きく打ち出しておりますし、中身としてはですね、子ども手当の創設っていうのが新しい政権になって、導入されたわけなんですけど、子ども手当が創設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사고는 독특한 보육 지원 시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가 엄마들의 고민인 육아 문제 해결에 동참한 것이다. 도쿄시 시나가와구의 이 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나가와 슈쿠 할머니의 집.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모두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정규 보육시설 이외에 몇 시간 동안 아이 맡길 곳을 찾는 엄마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비용도 시간당으로 지불한다. 이 보육시설의 운영은
지역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다. おばちゃんちという NPO 法人は、赤ちゃんからお年寄りまで世代を超えて、楽しく街の中で暮らすということを目標にいろいろ活動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この施設は、その中の一つで、品川宿おばちゃんちという名前で、短時間就労の人のためと、理由を問わない預かり保育をしている場所です。で、ちょっと名前が長いのでほっぺちゃんっていう言い方をしてみんなに利用してもらっています。아이를 맡기고 지불하는 돈은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약 6,500원에 해당된다. 운영 비용의 절반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어 부모 각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일반 가정집을 옮겨놓은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 할머니들과 교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하는 엄마들의 만족도도 높다. こちらにいらっしゃったのはこの下を預けるために来ました。預け何歳ですか8ヶ月。毎日預けるんですかね。いえ、用事がある時だけ。今日は幼稚園の面接があるので、その間だけ預かってもらいます。私は、子供をみんなに育て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もやっぱこう、来てみんなで遊んだりとか、おばちゃんたちにいろいろ教えてもらえる私自身がっていうのがありがたいですけど、それはなんかあったかく見ていただけるのと、私自身がやっぱ教え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が一番ありがたいです。 보육을 담당하는 할머니들의 연령이나 학력을 특별히 따지지는 않지만 남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30시간 이상의 기본 교육은 필수다. 게다가 보육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베테랑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赤ちゃん子は面倒見てるのに疲れないんですかね。もともと保育士だったので、保育園の保育士だったので、退職してからここに来たんです。定年退職して、ですから週に2、3回ですから、それからだったら全然。そういう経験を生かして。そうですね。ちょっと何か少しでも魅力でも役に立てればなと思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お母さんにとっても利点は。おばちゃんがかなり手厚く何人に何人い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よりもむしろこの子に必要な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ので一人に一人っていうのも保証しますので、年齢が小さければ小さいほどもうこの子の抱っこしてくれる人っていうのが大体決まっていくので本当に自分の実家のおばあちゃんに預けているような感じとか。隣のおばちゃんに預けているような感じっていうのをすごく大事にしているので、そこが安心のもと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 호빼짱은 핵가족화가 진행된 일본의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노년층 여성들에게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형태로 여성들의 일 육아 병행을 돕고 있을까?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은 한 IT 기업을 찾아갔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의 일본 내 보수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는 남녀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탄력적인 근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産休は例で出すと私の先輩だと3年ほど産休を取られた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すぐに会社で働くというよりかは家で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パソコンでやり取りをした上で徐々に仕事に慣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るので、子供を見ながら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ところがとても魅力です。あとだからうちの会社だけでいうと、よそは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常日頃にそういう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か
その仕事とその生活普通の自分の人生とのバランスというか両立をっていう話をしてますんで、そういう意味でその辺の意識で仕事だけじゃなくて自分の人生の方にもちょっと時間を割けるっていう意味で仕事もだからといっておろそかにするわけじゃなくてみんなでバランスとって仕事しようというふうには進めようと思ってますね。이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이러한 배려를 인정받아 일, 생활 조화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주는 각종 인증과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IT 기업의 직원인 다나카 씨는 올 4월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아이가 다닐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동동거리는 다나카 씨를 위해 회사가 배려해 준 것이다. 다나카 씨는 아이가 옆에서 노는 동안 인터넷을 이용해 화상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한다. 회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는 전보다 더 충실해졌다고 한다. 家で仕事をしたりするんですか？子どもを保育園に預けられるのが月に10日までと決まっているので、仕事をするのは基本的にその月に10日、だいたい週に2日か3日です。配慮したわけですね。そうですね、会社の方はもう、私の想像していたよりもとってもいいように優遇してもらってると思います。 다나카 씨는 앞으로도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자신의 일은 그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ちょっとまだ先のことはまだ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とりあえずまだ小さいうちは長く一緒にいたいっていうのが。でも多分中学生ぐらいになるともうちょっとお母さんが仕事をしている姿を見せたりした方が子供にはいいのかなっていう考えもあるし、ただ子供が 部活とか終わって帰ってきた時には家にいてあげたいなっていう思いもあって、その辺はその時に応じてこうしたいっていうことを会社の方にはどんどん言っていきたいなとは思います。 이 회사의 대표인 호시노 씨는 회사가 추구하는 이러한 경영 철학이 결국은 기업의 자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다. 短期間の利益は確かに減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 やっぱりそういう経験をして育って本人が成長して自分の中にこう栄養を蓄えて戻ってきてそれをアイデアとして出してくれて将来の我々の例えば製品とかサービスに回ってくれればそこで付加価値としては出てくるはずなのでそこに期待しています。畑に水をやるところからっ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うところから出た果実が最終的に美味しくなってお客様に提供できて喜んでもらえるというサイクルで、そのワンステップとしてそこから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ね。 지금 뿌린 배려의 씨앗은 훗날 어떤 결실로 돌아올까? 기업 문화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4년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의무화했다. 2008년부터는 고용 환경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 포상과 함께 우리의 가족 친화 인증과도 같은 쿠루민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친화 기업에게 수여하는 쿠루민 마크다. でかつそれ以外の一定の基準をクリアした企業については認定マーククルミンというマーク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でこれは厚生労働大臣が認定をしたっていうそういうマーク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例えば会社の PR 自分の会社は子育てしやすい会社だといったような PR に使うことができます。 각 기업의 가족 친화 지수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休業に関する部分について100点中55点ですと。で勤務時間の短縮短時間勤務制度については80点中例えば45点ですとか、あと実際の利用状況は100点中の40点です。 그렇다면 기업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2007년 12월 말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98.3%가 이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 신고에 참여하고 있다. 90%에 달하는 일본의 육아휴직 비율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例えば本当にお子様まだ1歳未満の小さい方であれば育児休業を当然取りたいというのはあるでしょうし、それがもうちょっと大きくなって、2歳3歳になってくれば保育園の送り迎えをしたいので短時間勤務制度が望ましいですよと。でもう少し大きくなってくると、例えば小学生なんかになってくると残業がない働き方をしたいですねとか、多分お子さんの年齢によって様々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ういう状況に合わせて働き方を柔軟に変えられる、そういった仕組みというのがやはり求められ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そのいったニーズもある程度踏まえた上で育児介護休業法っていう法律が作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けれども。 일본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하나가 되는 이른바 삼위일체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정책의 변화는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됐다. 지난 2006년 최악을 기록했던 일본의 출산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지닌 일본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정책 시행 15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 문을 연 한 디자인 업체의 사무실. 이 업체는 인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지 1년여 만에 최근 독립에 성공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박현숙 씨는 이제 5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CEO가 됐다.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일들이 점점점 많아요. 쌓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직원을 또 한 명을 뽑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졌어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월 매출 4천만 원에 제법 성공한 CEO가 됐지만 출산 이후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애기가 조금 커서 이제 애기를 유치원에 맡겨놓고 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 아침에 정말 다 추려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유치원에 맡기고 저녁에 또 데리고 찾아오고 또 중간에 애기가 아프다 그러면 또 쫓아가야 되는 분이니까는 상사 눈치도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일을 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거나, 그러니까는 일정 정규직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로 생긴 3년의 공백으로 재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현숙 씨가 선택한 것이 창업의 길이었다. 그동안에는 근데 경제적인 거는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돈은 더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부업을 이것저것 뭐 전기선 감는 것도 해봤고 초콜릿 박스 뭐 접는 것도 해봤고 뭐 그리고 화장품도 애기 안고도 팔려고 다녀봤고, 근데 정말 그게 힘든 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이러한 여성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창업지원센터다. 이곳에서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은 물론 경영 컨설팅과 자문, 그리고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창업에 관한 컨설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여기 입주해서 들어와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게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아주 부담이 없었어요. 한 달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라기보다는 관리비 정도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니까 저희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가사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는 사회의 구조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을 겪고 향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특히 여성 인력의 비활용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고.
이러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여성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지난해 취업 성공률은 52%를 기록했다.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여성들에게 이제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일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녀의 보육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함께 발벗고 나섰다. 집에 가요? 아니야. 그럼 어디 가요? 다른 유치원. 유치원 수업을 마친 정우 정민이 남매. 아이들은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집이 아닌 또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아빠 엄마 모두 아직 한창 일을 하고 있을 시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이후 시간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다. 올 3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현재 전국에 175개가 운영 중이다. 만 3세에서 5세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이 근처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10시까지 따끈한 밥이랑 국이랑 또 선생님 2분이 20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선생님 2분이 애들 케어를 해주고 식사와 간식을 갖다 준비하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평범한 주부가 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아이디어 출품자 역시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 워킹맘이었다. 직장 내 일과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안이었다. 운영과 보조 인력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의 장점으로 꼽힌다. 사실 다 아파트 사잖아요. 그렇죠? 다 아파트 살아서 막 뛰고 그러면 조용해라가 이러는데 사실 저렇게 뛰고 가면요. 아이들 집에 가면 할 일이 씹고 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신체활동 저렇게 꼭 집어넣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에너지 확 발산해버리고 조금 집에 가서 조용한 활동하고 내 엄마랑 같이 조금 얘기하다가 자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건강하게.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끝나는 시각. 하루를 꼬박 엄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어두운 빛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하루 잘 지냈다는 증거다. 근데 은혜랑 첫째, 둘째 키울 때보다는 좀 그때도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설이 그렇죠. 없어서 좀 불편하셨겠어요. 그때는 막 어머님한테도 맡기고 친정 엄마가도 좀 봐주시다가 이제 아프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일보다 네 애 봐라. 이런 얘기 많으셨거든요. 주변에서도 애 보는 게 최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또 막상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고 애들 다 크니까 일 놓친 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야간 돌봄이라는 게 사실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그게 뭔가 할 텐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오늘 로봇도 만들었어요? 와. 저 일할 동안 이렇게 뭐 만들고 왜 그래요? 인사드려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정우, 정민, 쌍둥이 남매의 엄마인 김부자 씨는 오늘도 지각이다. 최근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는 부자 씨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덕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매장 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커피숍을. 그래서 그 늦게 이제 뭐 딱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어쩔 때는 이제 파트타이머가 이제 펌프를 내거나 이럴 때도 있고. 이런 거 하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이런 게 더 많이 좀 확대돼서 정말 맞벌이 부부들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들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엄마들에게는 모성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가혹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뭐 아마 제가 데리러 간다 그러면 엄마 아직 누가 안 갔고 누가 안 가서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행복하죠.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엄마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일과 육아를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교실. 김현수 씨는 이곳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활동 중이다. 중학교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 대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다. 지금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규 수업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연수 씨는 7살, 5살, 2살, 3남매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아침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유치원과 놀이방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퇴근이 빠른 연수 씨가 아이들을 책임진다.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아침에 정말 그거 해주는 게 진짜 제가 막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큰 도움이에요. 제가 한 번씩 해보면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진이 다 빠지거든요. 놀이방 주차하고 애 내려다 놓고 또 시동 걸고 운전해서 유치원 애 내려놓고. 연수 씨네 집 책장에는 유난히 책이 많다. 하지만 새 책은 거의 없다. 솔직히 도서관에서 빌려다보는 책들도 어떻게 보면 중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거쳐간 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런 전래동화 이런 거는 살려고 그러면 2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5, 6만 원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펼 때 보면 쫙쫙 소리가 날 만큼 새 책이에요. 연수 씨네 집에는 그 흔한 텔레비전이 없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책을 펼쳐들곤 한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이지만 연수 씨네 아이들은 유치원 이외에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학습지도 따로 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의 공부는 엄마가 도와준다.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 특별한 차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이게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딱 마음 먹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끔 딱 준비해 놓으면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연수 씨에게서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많아서 육아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소꿉장난도 같이 하고 뭐 차량놀이도 같이 하고 뭐든지 같이 하니까 제가 상대가 되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병원놀이 할 때 환자하고 의사하면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자기네들끼리 게임도 규칙도 개발하고 발견해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뭐 타협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작은 사회를 이뤄서 재미있게 자기네들끼리 지내요.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요. 아빠가 맨날 놀라는 척 해주지. 퇴근 후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주는 건 아빠의 몫이다.
아이들은 아빠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아빠는 이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 사교육비 아마 저희 집 다른 집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끌려가는 육아를 하면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요. 이게 뭔가 일도 아닌 것 같고 가정도 아닌 것 같고 막 다 막 놓칠 것 같은데, 조금만 엄마가 위에서 아이를 내려다보고요, 부부가 합심해서 육아를 하고요, 서로 이렇게 좀 돕고 그러는 가정에서 있으면 아이들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의 시대, 다둥이 가정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제 출산율은 단순히 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출산율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핀란드 등의 선진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여성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로 이제 상승했을 경우에 저희들의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4% 증가하여서 우리가 만난 워킹맘들을 통해 이들이 왜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의 부담,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제와 가족 정책,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저출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고리로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육아와 동시에 여성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족으로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녀가 모두 행복하고 가족이 모두 행복한, 결국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분명하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만 키웠을 때도 참 행복했거든요. 둘이 되니까 정말 집이 꽉 찬 것 같이 그득했어요. 지금 셋이 되니까 더 행복해요. 大変いろいろな課題はあるけれども、子供を産んで育てるっていうのは大変女性としては一番楽しくっていい仕事だと思います。日本の女性も大変だけど頑張ってます。韓国の女性もぜひ頑張って、子育てと仕事と、そして国を盛り上げていきましょう。ぜひ一緒にやっていきましょう。 일과 육아, 그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다.